안녕하세요, 메이크오션입니다. 오늘 영상은 지금 제목에서처럼 산호나 해수어 수조에 라이브락이 왜 필요한 것인가 이렇게 해서 제가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먼저 샌드나 라이브락 같은 락이 전혀 없는 상태로 아크로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느 게 있나 한번 찾아봤었습니다. 근데 그런 시스템은 사실상 없었고 전부 락이랑 산호사를 넣고 시작하는 시스템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직접 그런 시스템을 전부 직접 제작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제품을 했었던 게 사실 이런 수조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아크로랑 이제 일부 LPS 연산호 그리고 뭐 레더 같은 것도 들어있고 물고기도 들어있지만 아래쪽에 보시면 전혀 샌드 없고 위에도 락 같은 거 전혀 없고요. 그리고 여기 선프도 보시면 여과제밖에 없는 그런 수조입니다. 그래가지고 위 수조는 라이브락이나 샌드 없이 운영을 시작한 수조고 중간에 샌드를 넣고 빼거나 라이브락을 넣고 뺀 수조에 해당되지 않는 수조고요. 그리고 저런 수조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면서 얻게 된 결론은 라이브락이나 산호사가 없이 산호어항을 운영하게 될 경우에 리스크가 있는데, 이 리스크가 이제 인산염이 0으로 떨어지는 리스크가 있고 인산염 자체가 공급이 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우 빠른 속도로 인산염이 0을 찍어버리고 그리고 산호는 말라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인산염을 도징을 해줘야 되는데 이럴 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 사실 약품 도징이 시작되는 게 가장 좋은데요. 뭐 가령 이런 제품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약품 같은 거를 보통 도징을 많이 할 거예요. 이건 질산염이고 이거는 이제 인산염 첨가제입니다. 약품 도징으로 인산염의 항상성을 유지를 할 수 있는가, 사실 이게 제일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인산염 같은 경우는 보통 ppb 단위로 매우 소량을 자주 계속 꾸준하게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일반인들 수준에서는 항상성을 유지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징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도징하고 수치 측정해도 0, 또 0, 또 0 해가지고 이게 인산염을 이런 식으로 이제 도징으로 유지해 보신 분들이 보면은 아주 사람 돌아버리게 만들 정도로 수치가 초반에 안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산염 도징량을 점점 늘리다가 갑자기 인산염이 너무 또 수치가 높게 올라가고, 그래서 이게 인산염 유지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를 모두들 알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사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제 생각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일반인들 기준상에서는. 근데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실험을 해봤었는데, 유지 방법 같은 경우는 그냥 잠을 안 자고 30분 간격으로 계속 일어났다 잠깐 눈 붙였다 하면서 인산염을 측정하면서 계속 무한 도징을 했었어요. 그런 결과상으로 이제 인산염을 적정 수준에서 유지를 하면서 이제 아크로가 어느 수치에서 이제 잘 되는구나 이거에 대한 데이터를 얻어가지고 초기에 이런 데이터가 필요해가지고 좀 무식하게 데이터를 좀 얻긴 했었는데, 그리고 이런 테스트를 하면서 이제 얻었던 결론은 일반인은 사실 이런 식으로 도징하는 게 불가능하고 그리고 취미 수준으로 사실 할 일이 못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은 모든 유저분들이 똑같이 이제 항상성 유지를 하실 수 있게 하려면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됐기 때문에 아펙스 도징기를 그래서 저희가 쓰게 된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00시 2분 3초에 한번 도징되고 00시 12분 1초에 한번 도징되고 00시 22분 02초에 한번 도징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인산염이 계속 10분 간격으로 도징이 돼요. 그래서 측정만 주기적으로 해놓고 이제 이런 식으로 자동 도징기로 해놓게 되면은 인산염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항상성 유지가 가능하긴 한데, 이게 인산염 씨약으로 넣게 되면 인산염 측정을 안 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꾸준하게 넣으면 이 과도징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보통 측정을 계속 하시면서 운영을 하셔야 돼서 되게 이것도 사실 일반인 수준에서는
하루에 한 번 정도 인산염 측정하는 것도 되게 버거워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도진기로 하게 되면 하루에 최대한 3회까지도 측정을 하면서 계속 수치를 이렇게 변동폭을 줘야 되는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인산염을 도진기로 하든 이런 약품 같은 걸로 유지를 하려고 하든 굉장히 위험성이 많이 따른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인 분들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쉽게 이제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사육이 안전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이 무엇일까를 좀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냈던 방법이 이제 인산 리액터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인산이 자동으로 용출이 되는 물질을 써보자 해가지고 만든 첫 케이스의 제품이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산호사를 갈아서 이렇게 넣어서 만든 거고요. 그래서 이 초기 버전이 이제 산호사 미디어를 갈아서 이렇게 산호사 챔버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 물을 소량 넣고, 그리고 소량의 물을 계속 어항으로 빼내면서 이제 여기 내부에 있는 인산염을 조금씩 수조로 녹여보내는 방식을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참 잘 될 줄 알았는데 사실 실패작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왜 그러냐면은, 생각보다 인산염의 용출량이 너무 적었었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쓰는 이유가 다수의 아크로 사육을 원해서 하는 건데, 다수의 아크로 사육을 하면 인산염이 0으로 수렴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이 테스트 결과치에서 좀 실패를 얻었었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아펙스 도징기로 리턴을 해서 인산염을 또 도징을 하고 있었던 케이스가 다시 결국 이렇게 그냥 바뀌게 되었는데, 근데 이거를 하는 와중에 이제 이번에 새로 수조를 하나 세팅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엄청난 양의 인산염을 용출하는 락을 만나게 됐어요. 그게 사실 이 락인데, 이거를 세팅하면서 사실 가능성을 되게 많이 봤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세팅하면서 좀 많이 개선이 됐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이 인산 리액터가 나온 게 개선이 100% 돼가지고 이제 용액을 아예 안 넣으면서 인산염 수치를 이제 유지하는 방법이 최종적으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 락을 써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는데, 저는 분명히 사실 라이브락 같은 락은 안 쓴다고 했지만 이 락을 써보고 사실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은 라이브락은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라이브락으로는 별로 쓸 생각이 없고요. 어떻게 보면 소킹이 된 깨끗한 락을 사용해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락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되는지, 그리고 이 락이 어떤 식으로 해서 인산염을 이렇게 계속 용출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한번 더 풀어볼 거고요. 다음 편을 한번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이크오션이었습니다.